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가 목적의 수업 지도안 전략 이어서 실제로 한번 지도안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을 뭐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시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평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생님들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업 지도안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본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죠? 지도안을 작성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아마 선생님들 대부분은 이제 뭐 공교육기관이 사교육기관이 됐든 교사로서 의도를 하고 있고, 또 교사가 아니 또 일반 직장이라도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뭐 회사 실무에서도 쓰일 수 있는 뭐 직장 초년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는 얼마든지 교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든 간에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 한차 시분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꼭 그 학교 교육기관만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과정이라는 건 있죠. 미래 사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뭐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뭐 학원, 뭐 지역사회 모두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그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 책을 다 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2015 개정교육과정 국가 수준에 있는 교육과정 책자를 다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렸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 핵심 역량, 6개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 능력, 역량, 협업 능력, 문화 양형 역량, 뭐 정보통신 역량, 뭐 이런 것들 6개 핵심 역량을 제안해 놓고 그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과별 하위 교과의 특성에 맞는 역량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뭐라고 했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과는 국수사가 은미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교과의 내용 체계는 또 뭐로 되어 있느냐? 모든 교과가 똑같습니다. 모든 교과의 내용 체계는 바로 핵심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핵심 개념. 그 교과의 핵심 개념, 영역별 핵심 개념이 그 교과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그래서 요즘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주지교육과 내용교과에서는 개념학습 모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개념학습 모형. 그래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교육과정 구성되어 있고, 창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봉진이라고 했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알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뭘 생각하셔야 된다. 이제 지도안 작성할 때, 지도안은 본시학습안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본시학습안 기본안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에 관련된 정보. 수업에 관련된 정보가 제일 위에 나오고. 한번 보세요. 뭐 일시, 대상, 학생, 구성. 요거 약간만 양식이 조금 뭐 줄이 위에 있건 옆에 있건 뭐 이런 차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 관련된 정보. 보세요. 여기 단원 있지 않습니까? 단원, 중단원, 학습 목표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여기 일시, 대상, 학생 구성, 차시 쪽수, 교과서명 이런 거는 이제 수업의 정보인 거죠. 뭐 교과서나 차시 쪽수도 이것도 교과의 정보로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수업의 흐름. 수업의 흐름은 도입, 전개, 정리. 이게 평가용 수업 단계의 기본 과정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앞서 얘기한 걸 또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조금 새롭게 시대에 맞게 바꿨으면 하는데 뭐 공통 평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대로 두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였죠? 요 과정이 없었던 거. 여기 요 줄이 없이
요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여기에다가 줄을 또 세수로 나눈다고 했죠. 여기다 하나를 뭘 더하냐면 학습 과정을 넣는 거죠. 학습 과정. 학습 과정은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교수 학습론에 들어가서 살짝 헷갈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이런 용어가 나요. 모형, 전략, 방법, 이런 용어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이 모형은 좀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큰 것. 흐름, 교육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흐름. 그 수업 전체를 흘러가는 것. 이걸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 그럼 예를 들면 뭐 탐구학습 모형, 직접 교수 모형, 개념학습 모형, 발견학습 모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학습 과정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은 교사학습 활동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고치키의 협동학습, GPD, 존 프락시말 디벨롭먼트 같은 이런 것들, 뭐 하브루타, 뭐 튜터링, 하크네스 테이블 이런 건 전부 교사학습 방법,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소, 토익토론 이런 건 이제 교사학습 방법. 그러니까 약간씩 용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수학습 모형은 이 과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수학습 전략이나 방법은 활동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여기 정보를 이렇게 수업 정보와 교과 정보가 있는데 여기를 하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제시해 놓고 그 밑에다가 뭘 한다?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여기 또 뭘 하나 넣으면 되죠? 여기 또 교수학습 방법. 요걸 하나 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아, 이 선생님은 2015 개정교육과정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 그러면 선생님들의 교과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교사학습 방법, 그걸 적용하시면 좋다고 하셨죠. 근데 보편적으로 최근에는 이게 뭐 언어교과 혹은 내용교과, 뭐 수학이나 과학, 사회 이런 내용교과, 그 다음에 예체능 교과, 그 다음에 뭐 외국어, 국어 같은 게 언어교과에 대한 그 특성화된 교수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교과는 직접 교수법을 많이 적용합니다. 뭐 질문, 시범 이런 거 따라하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내용 교과는 발견학습, 탐구학습법, 문제해결학습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를 통틀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교과에 적용하기 제일 좋은 교사학습 모형이 뭐냐 하면 바로 발견학습입니다. 발견학습. 그래서 발견학습을 학습 과정에다 쓰시는 거예요. 문제인식, 여기다가 문제 파악, 그다음에 문제 분석,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면화. 이게 기본적으로 그 교사학습 이건 이제 모형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교사학습 전략은 뭔가요? 전략. 이게 발견학습이 아니죠. 문제 해결학습이죠. 문제 해결학습.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으로는 협동학, 협력학습.
비고치키 혁명학습법을 하나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익토론. 뭐 이런 정도. 아니면 토익토론에 뭐 하브루타를 하나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협업 역량, 문화 향유 역량.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죠. 교과는 뭐를? 교과는 중국어로 할까요? 중국어? 중국어 선택 본시학습 지도안 일시 뭐 단원 뭐로 할까요? 단원 중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어. 자, 중국의 첫 단원 이름 국적 묻고 답하기 한자로 써있네요. 그래서 단원 쓰고 뭐 중단원은 여기는 지금 지도 계획에 이렇게 이름 국적 묻고 말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소단원 활동은 뭐로 할까요? 소단원은 여기 성취 기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게 차시별로 나눠 있는 거거든요. 요걸로 할까요? 요거 소단원. 요거는 요걸로 하는 게 낫게. 요걸로 하는 거. 컨트롤 C. 자,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요거. 자, 이거 뭐 보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이거 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 그 교과 단원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소단원은 소단은 인사법과 호칭 및 언어문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단원명이니까. 중단은 이름 국적 묻고 말하기, 소단원은 인사법과 호칭 및 언어문화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소단 이건 뭐 선생님들이 뭐 조정하시면 되니까요. 학습 목표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 성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성취 평가기 요 성취 기준인데 요거 중에 뭘 보고 하면 되냐면 성취 기준을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 성취 기준 학습 목표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 목표죠. 그러면은 학습 목표를 한 개만 잡죠. 두 개 잡을까요? 뭐 하나 보통 이제 두 개씩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 두 개를 한번 잡아보죠. 자, 두 개를 해봐요. 첫 번째는 뭘 할까요? 아까 그 단원 아까 이 단원에 있었던 거니까 이름 국적 나이 이름 국적 나이 이름 국적을 묻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발전되는 걸 하려면 인사법과 호칭을 알고 중국인의 언어 문화를 이해한다. 자, 이렇게 학습 목표를 두 가지를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습 목표를 두 가지로 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되어갔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 학습법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언어 학습에서도 문제 해결 학습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어 교과가 됐건 내용 교과가 됐던 예체능 교과가 됐든 간에
이 문제 해결 학습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이게 문제 해결 학습은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문제 상황을 인식해야 돼. 뭐냐? 나 중국 사람 만났어. 근데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어. 어, 그러면 이거 나이를 알아야 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뭐 이름을 묻고 이름 이름과 국적 나이를 알아야 되나?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는데. 그죠? 이름 국적 정도만. 이름과 국적을 묻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한 거죠. 어. 자, 그러면은 중국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국적을 묻고 이름을 물어보지? 이름 국적도 중국인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이것도 줄이죠. 이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수업 시연을 해야 되니까 수업 시연을 가정을 한다면 인사법을 알고 간단하게 인사법을 알고 인사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 학습 목표는 여기 성취 기준에 있는 걸 기초로 해서 학습 목표를 만든다는 거죠. 이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만드는 목표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지만 이것 중에서 선생님이 이 차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목표가 너무 거창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연을 할 때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학습 목표가 가장 활동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만 이름을 묻고 말할 수 있다. 인사법을 알고 인사주고 이런 정도로 이제 목표를 정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문제 해결 학습법을 쓴 거죠. 왜냐면 내가 이거 중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중국인을 손님을 초대했을 때 어떡할까? 자, 그러면 자, 문제 해결 학습과 그다음에 협력 학습, 토익토는 하부타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교수학법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렇게 놓는 걸로 하고 아까는 여기 뭐 그 문화가 들어가서 향유 역량 넣어 빼기로 하죠.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 두 가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일단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 이제 도입 부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죠?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기억해 보세요. 뭐 들어갑니까? 동기유발이라고 그랬죠? 동기유발. 기본입니다. 기본. 동기유발. 자, 동기유발은 뭘로 할까요? 동기유발. 다 이 기본입니다. 요즘 이 미디어 시대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 중국인을 뭘로 할까요? 중국 여행? 아니죠. 중국인과 의사소통을 할까? 그럼 우리가 중국인을 갔을 때 중국 여행 이렇게 하죠. 여행지에서 만난 중국인과 인사를 주고받는 상황의 동영상.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제 뭘 보죠? 선생님이 이거 이제 동영상 주는 거죠. 자료는 뭐예요? 동영상 자료. 중국인과의 인사 관련 동영상. 자, 이 영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영상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문제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영상을 보고 짝과 함께 짝하고 왜 짝하고 돼? 협력 학습해야 되니까 짝이나 모듬이 함께
인사를 주고받은 상황에서의 잘된 점에서의 고칠 점 대하여 의견을 나눠보자. 자, 의견을 나눠보자 그러니까 벌써 뭐가 됐어요? 토이톤이 들어갔잖아요. 자, 이 정도면 동기유발 된 겁니다. 동기유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파악이 됐어요. 자, 문제 파악에 뭐가 들어가죠? 자, 인사를 주고받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자,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지도하는 할 때 요거 상황을 지금 요거는 이제 문제 상황이라는 모형의 첫 번째니까 이건 하나인데 여기는 지금 세 가지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모형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 이렇게 세 칸을 나누는 겁니다. 줄을 세 칸으로 나눠주고 요거를 가운데로 옮기고 요거를 끝으로 나누고 자 이런 식으로 칸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더 보기 좋겠죠, 그죠? 이렇게 칸을 분리해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 한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 파악하고 이제 문제 상황 파악을 해서 뭘 하는 거죠? 자, 여행지에서 중국인을 소개받았을 때 어떤 인사말을 주고 받을지 모둠 토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 분석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윤리 이쪽으로 옮기고 문제 파악으로 가려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문제 파악. 중국인의 인사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매체 자료가 있어야겠죠. 자료가.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검색하여 중국인의 인사말의 종류에 대하여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뭐가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되냐면 요게 이제 서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동기유발 들어갔잖아요. 동기유발. 요게는 활동일이 들어가줘야 돼요. 활동. 그래서 문제 파악에는 그냥 서식으로 들어가고 요거를 뭘로 하냐면 요걸 활동일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활동 2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되면 토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활동에는 뭐가 들어간 거죠? 활동에는 협력학습이 들어갔고 토의 토론이 있고 이제 여기 하브루타 나왔어요. 하브루타 뉴테인이라는 토의 토론 방식이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토의 하는 활동을 하는데 문제 해결할 때 뭐죠? 여행지에서 만난 중국인과 이름, 국적을 묻고 답하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 활동이 된 거죠. 그죠?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죠? 자료상 유의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둠 토의로 하는 거죠. 모둠 토의. 그러면서 여기다가 팁을 하나 더 주는 거죠. 팁을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인사말을 주고받는 상황을
상호 평가하기. 그럼 이렇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가는 거죠? 수업 중에 평가할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과정 중심 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 이제 정리 및 평가 이렇게 평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만일 여기에 형성평가나 단원평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여기다 넣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활동 상황에다가 상호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가 수업 중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자, 동기 유발이 하나 들어갔죠.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자, 활동 1 들어갔죠. 활동 2 들어갔어요. 자, 문제 해결 학습 과정에 다 들어갔어요. 자, 협력 학습 방법 협력했죠. 모둠 토의 합식 이게 협력하는 거잖아요. 자, 상호 평가하기 협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뭐 하나 더 넣을까요? 여기서 어떤 모둠 토의를 해봅시다. 뭐 이렇게 여기다 또 하나 더 넣는 거죠. 뭐. 상호 평가한 결과를 모둠에게 조언하기. 그 모둠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하브루타는 너무 복잡한 게 빼기로 하죠. 이거 일단 요거는. 하브루타 자체가 워낙이 너무 거창한 그 수업 방법이라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수업 시연할 때 시간이 많이 드니까. 자, 요게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면화 과정에서 뭘 할까요? 내면화 과정에 여기서는 정리 및 평가니까 정리 및 평가지만 내면화라는 건 뭐죠? 이게 인사말 이 수업의 한계에 내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인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안 했는지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 친구들과 역할을 바꿔가면서 중국 인사말을 주고 받아 보자. 인사말을 묻고 답하여 보자.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까지 다 했고 친구들까지 평가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실제 중학생 우리가 여행지라고 상상을 하면서 인사말을 주고받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인사말 주고받는 것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요 앞에서 했으니까 이 상호평가를 그럼 여기 안 해도 되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보는 인사말을 바르게 인사말을 주고받는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평가까지 다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내면화까지 다 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주의사항 또 뭐 있었죠? 개인의 정보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영상은 수업 후 삭제. 뭐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료의 유의점 이런 거 있죠.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율 및 유의점. 여기서는 인터넷 검색을 위한 검색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학교에 그 태블릿이 있죠. 태블릿이나 컴퓨터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모바일도 쓸 수 있죠.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모바일 쓰는 것도 적극 권장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여행제 중국 소개만. 여기서는 중국인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 그렇죠. 중국인의 문화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실제로 한번 지도안을 구성해 본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어 뭐 전공도 아니고 중국어 전공도 아니고 중국어를 뭐 하지도 못하는데 일단 가장 제가 이제 낯선 교과를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그 교육 수업 지도안을 짜기 위한 그 기본적인 전략을 한번 제가 그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건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전범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뭐 한 10분, 여기 뭐 5분, 여기 뭐 10분, 10분, 뭐 10분, 15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구성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선생님들 수업 안만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실현을 하거든요. 실현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질문, 선생님 그 활동 1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 동기유발 10분이면 시간 남는 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안을 짤 때는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 과정은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환경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거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교육 과정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교육 과정은 뭘 보면 안다?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학교 교육 과정에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학교 교육 과정은 심지어는 뭐까지 들어있냐면 지역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의 그 당해년도 교육 정책도 나와요. 교육 정책. 그러면 그 수업 지도안에도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면접할 때도 그걸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기에 쓰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에도 쓰여요. 이게. 그래서 교육 과정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 지도안을 잘 구성한다는 건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학교 단위의 교육 과정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 과정과 선생님 교과의 교육 과정만 잘 살펴봐도 교육학 전반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좋은 교사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지역사회 교육, 세계인의 교육 모든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요대로 한번 선생님 교과에 적용을 해서 한번 수업안을 시간을 딱 정해 보세요. 딱 40분, 보통 이제 60분을 하는데 40분 정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안을 놓고 지도안은 이 양식은 그 선생님들이 얼마든 변형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인 틀만 놔둔 상태에서 선생님 교과에 어울리는 선생님 교과에 적합한 수업 지도안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